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3, 4월 순환, 새 시작이죠. 아이고, 바람이 아주 찹니다. 자, 부동산 공법 내용인데요. 책을 보시면, 책 이제 8쪽인데, 8쪽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공법 전반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거죠. 1차 과목에 민법과 개론이 있고, 다음에요. 2차 과목에 중개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과, 다음에 이제 공법이 있습니다. 다 60점 이상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 60점 이상, 모두 다 40점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그되고요. 중개법은 양이 좀 적습니다. 공부하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양이 좀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고득점을 하셔야죠. 양이 작으니까 거기서 고득점을 하시고, 공시법, 세법도 양은 작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법과 그다음에 이제 공간정보법, 옛날 지적법이 있죠. 등기법은 처음 하실 때는 좀 고생이 많으시고요. 민법이 쌓이면은 등기법이 한순간에 확 펼쳐지시고, 등기법만 가지고는 좀 고생이 있으죠. 민법을 바탕으로 두시면 나중에 등기법은 편해지십니다. 공간정보법, 세법, 다들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만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에 비하면 양이 좀 적은 편이죠. 공법이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 데다가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소련말이죠. 써져 있는 걸로 한글말로 써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소련말들이 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좀 상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전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죠. 소련말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깔리게 되고, 이제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 두 번째는요. 공법, 이제 공법, 부동산 공법에 대한 일반 얘기만 잠깐 더 드리고 가죠. 첫 번째요.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전국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죠. 법이 있고, 두 번째요. 이제 법을 크게 사법,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사법과 공법, 사회 전체의 사회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부동산 공법인 거죠. 공법이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A와 B가 개인 간의 문제라면, 공법은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고, 그것에 대해서 C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 약속을 깰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요. 환경에 대한 법,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법인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국가사회, 또 아니면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정해놓은 약속이니까 개인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탕에 깔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구석에 다음은 메모를 해주시죠. 8쪽 위가 좋겠네요. 8쪽 위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법은 국회에서 정한 거죠. 법은 국회에서 정했고, 그것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입니다. 관청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빨간불 때 길을 건너면 안 되죠.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으면 안 되죠.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이렇게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개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부동산 활동들을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의 핵심이겠죠. 건축 금지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인데, 개인이 뭔가 관청에게 도장받아서 조금 하는 거하고, 관청에서 뭔가 결정해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덩어리가 더 커요? 개인이 하는 게 커요? 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더 커요? 관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4대강 사업,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뭔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평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이고,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뭔가 앞으로 하겠다는 모든 것은
다 무슨 이름을 갖는 거고요.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모두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어느 쪽을 펴도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다.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계획, 그러니까 문서 형태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획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쪽 응접 이쪽에 뭘 해야 돼요? 여기 사무실 앞에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내는 겁니다.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무슨 이름들을 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또 아니면 무슨 구역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써왔지만 이제 그것과 다르게 앞으로는 이렇게 써라라고 해서 그것에 걸맞게 써라.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있죠. 거기는 개발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학교 주변에요. 여기 오는 길에 학교들 많이 있죠. 학교 위생 정화 구역. 거기다 술집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 큰 사업이죠. 신중하게 잘 하라고요. 4대강 사업. 거기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죠. 관청에서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 공익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그러니까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들은 다 무슨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청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정 운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또 이제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는 이상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요. 문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써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 금지되어 있죠. 개발행위 금지되어 있죠. 건축 지 맘대로 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칩니다. 개발행위 산 지 맘대로 깎았다가 무너지면 아랫동네에 큰 피해가 생기는 거죠.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땅 손대는 것, 건물 올리는 것 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것은 뭐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분필 사고 팔 수 있고 책 사고 팔 수 있고 커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사고 팔 수 있죠. 건물 사고 팔 수 있고요. 집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만요? 그러니까 투기 억제 때에만 그러니까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법은 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관청에서 뭔가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활동에 대해서 왜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러저러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상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하는 내용이고, 그럼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게 관청인데, 그러니까 관청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메모를 하고 가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8쪽 언저리에 이걸 했고요. 다시 이제 한 장 앞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7쪽이 있고 그 앞에 그러니까 목차가 있으니까 새로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차에다가 문제 개수만 쓰시죠. 그 지금 8쪽에서 두 장 앞으로 오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예요. 그러니까 파트 1 써져 있는 거죠. 8쪽에서 두 장 앞에요. 8쪽에서 두 장인가요? 한 장인가요? 두 장 맞죠? 예, 8쪽에서 두 장 앞에요. 그러니까 1편, 그러니까 파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12문제. 네, 12문제인데 실제로 공부는 뭐 거의 50%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법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파트 2,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도시 및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쪽이요. 4편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역시 7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뭐 그런갑다. 우리가 이제 이 6개 법을 배운다는 거고 뭐 법 이름만 갖고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속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실 거거든요.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 2월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수업을 다음 이제 주중에도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한 수랑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도 또 보실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6개 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편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 뭐 그 7쪽에도 써져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다음에요. 국토계획법에 뭐 용도지역 무슨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편에 그러니까 개발법, 도시개발법이 있죠. 개발 사업을 합니다. 세종 신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있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다 사업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모든 것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의 기본 내용이 다 국토계획법에 깔려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알아두시면 공법을 싹 알 수가 있다고요. 다음은 조금씩 응용된 형태들인 거고요. 국토계획법에 무슨 계획을 세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런 내용들이 다 국토계획법에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땅에 손대는 걸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2편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신도시로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개발법이 사업에 대한 거고. 3편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에 대한 법이 이제 3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건축법, 개인 지 맘대로 건축할 수 없다고요. 뭐 돼 있고요. 금지돼 있고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5번형, 그러니까 주택법, 집 30채 이상 짓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그 허가를 주택법에서 뭐 승인이라고 얘기하든 허가라고 얘기하든 그런 건 소련말은 그 단어는 아무 차이도 없는 거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말들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본주의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지만 부동산에 땅과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중에 우리가 주된 대상은 이런 상가보다는 주택이 주된 대상이라고요. 땅 투기잡자, 땅 사고 팔 때 허가받으라. 토지거래 허가제는 중개사법에 같이 공부하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투기잡자, 집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 논밭 지 맘대로 손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손대는 거 다 금지돼 있고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 1, 2, 3, 4, 5, 6 6개 법은 다 어디에 걸리는 거고요? 이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중에 다 걸려 있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행정청도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관청형 그 전에 법 자리가 그러니까 뭐 7쪽 언저리가 쓰는 자리가 편하겠네요. 7쪽 언저리에 다음 내용을 써주시고요.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시간에는 조용히 공부를 하셔야지. 나 돈 내고 왔으니까 저 뒤에서 삼겹살 구워 먹겠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정한 약속이 뭐예요? 헌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헌법이 그러니까 뭐 이건 헌법은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결정한 거죠. 전체 국민이 정한 약속이 있고 매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매번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헌법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라고 법률을 정하라고 뭐를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놨죠.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러니까 세우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하는 거죠. 법에서 시시콜콜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각 지방 약속이 있죠.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은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 요금 미터기 올라가는 건 지방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 약속을 뭐라고 하고요? 조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방 약속이니까 지방국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전국의회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 그러니까 전국의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고 각 지방 약속을 조례라고 하는 거죠. 법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정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더 세부적인 거는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내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하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정해서 발표하는 걸 총리령, 그러니까 17명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하고, 그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흘러 넘기시면 돼요.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어느 곳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조례는 지방 약속이라고요. 지방 약속이니까 세종시 조례는 저쪽 천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지방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방 약속으로 정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뭐 나머지들은 표현들이 뭐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냥 지켜야 되는 건가 보다, 뭐 그러면 되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깊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메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관청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관청을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법을 관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청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관청은 어떻게 돼 있냐? 뭐 관청을 보기 전에 이제 뭐 간단한 이건 뭐 메모하실 건 아니고요. 헌법의 기초에서 대한민국 권력을 이 법을 만드는 약속을 정하는 입법부를 정해놓은 거죠. 입법부 국회에서 약속을 정하는 거고, 그걸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죠. 중앙정부가 있고 거기에서 법을 집행합니다.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하는 곳이 어디고요? 사법부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 권력 구조이고, 그 중에 이제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메모를 하시고요. 관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보신 분들은 쪽수 다르게 어딘가에 메모를 하셨을 거고요. 뭐 8쪽, 9쪽 어딘가에 관청은 다 메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각부 장관,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 농지법은 농림부 장관,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장관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광역 지방자치단체요. 대한민국 한 개로 쪼개면 중앙정부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서울특별시와 그다음에 6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냥 거기는 이름 빼서 그냥 세종이라고만 쓰죠. 그다음에 8개 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 세종 도 8개, 제주도 하나니까 전부 17개가 되는 거죠. 자주 보신 그 지도요. 지도가 있으면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6개 광역시가 있죠.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세종 이제 출발했고요. 몇 년 전에요. 다음에 도, 경기도,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강원도 해서 8개가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 따로 있는 거죠. 다음에요. 뭐 우리가 맨날 쓰는 주소예요.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건 그냥 알고 있는 주소예요. 그런데 옆으로 비교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자기 주소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새로 이사 갔으면 몰라도 주민증 꺼내보면 주소는 써져 있는 거라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있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습니다.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죠. 그러니까 도예요. 충청남도, 그다음에 뭐 천안시가 있고요. 홍성군이 있죠.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군과 이 군의 좀 성격 차이가 있어서 여기 이제 군은 아무튼 뭐 놔두긴 하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자기 주소를 쓰면요 외국 친지분이 그러니까 선물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야뭐 보내?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무슨 동 몇 번지, 뭐 이게 주소는 다 아는 거죠. 그것을 옆으로 비교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옆으로 비교하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종 하나, 제주도 하나니까 세종과 제주 특특은 얘기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그리고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역시 빼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옆에다 하나 더 그리시자고요. 하나 더 그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요. 광역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도 아래 뭐가 있고요. 시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뭐 세종과 제주는 따로 얘기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다들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동 몇 번지로 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 지금 세종 이 주소 말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 말고 친척 주소, 세종이 아닌 자기 뭐 예전 고향 아니면 세종이 아닌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있는 친척 주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법 어느 대목도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관청 중에 어느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관청 중에 누구한테 가서 무슨 도장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펴도 관청 누구는 이라고 하는 게 빠지지가 않는다고요. 어느 쪽이 아니라 어느 문장에서도 관청 누구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순환에서는 관청을 빼고 읽었습니다. 최대한 관청을 빼고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고요. 관청을 짚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관청은 빠질 수가 없고 길게 얘기하면 이쪽이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요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귀찮아하시면 그러니까 공법 공부 책을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 아십니다. 그걸 어려워하진 않는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아시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읍면동 통만리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군구까지 가는 거니까 다 아시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는 시군구급이에요, 특광도급이에요? 특광도의 급인 거죠. 세종과 제주는 아래가 더 없으니까 안 써도 안 읽어도 또 책에 안 쓰여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세종과 제주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급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 써졌을 때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 줄이요. 그러니까 장관, 특광도, 시군구 쓰면 8글자죠. 8글자 써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쓰고 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이 관청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인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아래 시군,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가기가 됩니다. 이상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국토계획법에 이제 세부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8쪽에 그러니까 일장 총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절 최종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국토 표시요. 국토의
이용개발 표시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단어는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내용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능숙하신 분은 볼펜 2자루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볼펜 2자루, 빨주노초 파남보도 제가 권하는 거는 집에서 동영상 보실 때요. 3번, 5번 보신 다음에요. 그때 하시고, 4색깔, 4가지 색깔, 6가지 색깔 볼펜도 가능하면 넣어두시고, 공법 수업 시간에는 연필 딱 1자루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딴 거 바꾸고 말고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 없고요. 그 표시하는 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표시하시고, 빨주노 쪽 파는 분은 나중에 하시고, 수업 때는 그냥 연필 딱 1자루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데만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로 할지 꽃표를 그릴 건지, 그러니까 꽃을 그릴 건지 아니면 별표를 그릴 건지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냥 수업 때는 표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밑줄, 연필로 밑줄 찍 그으시면 되고요. 자 그을 시간 자 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 이쁘게 보시니까 자 되는 것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냥 연필로 찍찍찍찍 그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깔끔하게 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를 표시라고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밑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단어들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죠. 1절 제정 목적. 이 부분 국토 표시요.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표시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뒷내용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둘로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그 국토계획법 큰 그림을 뭐 간단히 좀 그리고 가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다음과 이제 이 법 긴 이름의 법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 국토계획법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곧 뒤에서 보실 거니까 앞에다 같이 붙이죠. 대한민국 모든 땅을 개발 땅, 보전 땅 2가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 갖고는 모자라다 해서 4가지로 나누는데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땅, 도시지역,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지금 법 이름이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발행위라고 불러요.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청 얘기는 한 가지 추가되는 건 좀 이따 추가하도록 하시죠.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계획은 그 가족계획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올해 건강관리계획 세우는 것도 있죠. 자기 공부계획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계획은 주로 누가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관청에서 세우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도시군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행정청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러저러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자락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똥이 아저씨 땅이에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산만 뻘겋게 깎고 놨습니다. 그러면 큰 비 오면은 무너져 내려가고 아랫집까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손댈 수 없다고요. 금지되어 있다. 뭐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세종시를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세종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여기에 도로를 어떻게 낸다. 학교를 어디다 둔다. 그건 다 반상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행정청에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국토계획법이라고요. 관청에서 계획 세우고 개인이 옆집 아랫집에 피해 주면 안 되고,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그 개발 땅, 보전 땅 둘 다 필요한 거죠. 개발 땅이 땅값은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을 다 개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그러면 살기가 좋아지냐고요. 헬리콥터에다가 레미콘 차 싣고 다니면서 전국 이 세우정시 전체 레미콘 뿌리고 다니면 사람이 살기 좋냐고요. 아닌 거죠. 개발만이 아니라 무슨 땅도 필요하다고요. 보전 땅도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줄에 있었던 이용개발이 결국은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만이 아니라 보전 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 국토계획법입니다. 저걸 봐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2절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나중에 보시고 그 둘째 줄에 표의 둘째 줄에 도시군 계획 표시하시고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그 설명이요.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세종과 제주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 없고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못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갖고 따로 꼬아서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안 읽어도 관계가 없고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그냥 툭툭만 하고 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 툭툭 다음에 있는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 괄호 넘어와서 그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덩어리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지금 표의 둘째 줄을 보신 거고요. 표의 셋째 줄에 도시군 기본계획 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역시 첫째 똑같지만 또 표시하시죠.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 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 아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표시요.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설명 첫째 줄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 각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표시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건구역, 시가호지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용도구역 쓰시고요. 동그라미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동그라미 2번은 구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용도구역인 거고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은 도시자 빼고요. 개발사업 표시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표시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요. 지금 책에 써진 거로는 1, 2, 3, 4, 5, 6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지금 넷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앞에다 쓰시죠. 용용용. 입지, 기계적 이렇게 줄여서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덩어리가 이 각각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6줄이 있는데 그래서 넷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앞에 노란색을 써주시자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3번에 기반시설 4번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순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보셔야 된다고요. 또 책도 법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문제이고 나중에 이제 준 내용을 보셔야 아시는 거고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둘째 줄에 도시군 계획 첫째 줄이 뭐였어요? 첫째 줄 설명 중에 표시한 게 뭐였어요? 표의 둘째 줄 도시군 계획이요. 표의 둘째 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표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의 셋째 줄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뭐였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입니다. 표의 넷째 줄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뭐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 다시 이걸 그리시죠. 초점은 또 놔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그 앞에다가요. 그러니까 관청 저걸 다시 그리자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지금 이 도시군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고 그래서 특광시군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국민 생활 번역이 어디를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지금 근데 법조문을 길게 다 원칙대로 다 써진 대로 다 쓰면 도시군계획 첫째 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또는 군이죠. 지금 이거 읽으면 몇 글자가 되냐고요?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5글자, 5글자, 10글자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6글자인 거죠. 시 또는 군 몇 글자고요? 20글자, 4글자인 거고요. 다 합치면 20글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20글자라고요.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20글자인 거죠. 근데 이걸 매번 얘기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 마르고 닳도록 이 책 120쪽이 넘도록 계속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개그 콘서트도 줄여서 2글자 뭐라고 하는 판이에요. 개콘이라고 하는 판에 이거 20글자를 매번 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 20글자를 줄여서 3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고요? 특광시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세종과 제주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시군 4글자로 줄이면 특광시군, 그다음에 3글자로 줄이면 도시군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1개가 있고요. 광역시 6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 하나, 특별자치도 하나. 그러니까 시가 70몇 개, 그러니까 군이 80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권역,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1곳,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요 앞에 지금 이 문화센터인가요? 도서관인가요? 우리 딱 건물 앞에 있는 이 사각형 빡빡빡 뭐 큐브 모양으로 된 거예요. 아직 개관은 안 했죠? 아, 개관했나요? 열려 있나요? 안 했죠, 아직. 여기 뭐 문화센터 지금 지어진 거 있잖아요. 아, 이쪽 안 보셨군요. 아, 복지관인가요? 아, 복지관이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든다고 치죠. 어느 곳에 도서관을 만들 때 그러니까 세종시 어딘가에 뭐 세종시는 여기서 좀 빠져 있어갖고 너무 성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하면 얘기가 좀 그러니까요. 그냥 뭐 옆에 가까운 뭐 좀 더 충청남도에서 큰 도시인 천안시를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천안 어딘가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천안 어딘가에 도서관을 세울 때에는 그러면은 저 충청남도 금산 사람도 저 서천 사람도 오는 거 다 생각해서 도서관을 세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제주도 사람, 강원도 사람이 오는 걸 떠올리면서 도서관을 세우냐고요?
아닌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천안 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세우는 거죠. 그 시가 기본적인 생활 단위인 거라고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터미널이 있는 거죠. 천안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거지 충남도 터미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천안 사시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 보령 가서 일 보시고 보령에서 점심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금산 가서 일 보시고 다시 저녁 먹고 나셔서 천안에 오셔서 주무시고 그걸 기본 생활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냐고요. 도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도를 다 해집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운전사 아저씨도 일하시는 자리가 거기인 거지 정해진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도를 해집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시, 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꿰뚫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상생활은 아닌 거라고요. 그 고속버스 운전사 아저씨들 빼고 나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구가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아닌 거죠. 구 경계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버스로 4칸, 전철로 2칸이면 구가 바뀌어요. 그런데 구마다 어떻게 따로 한다. 서울 버스가 구 단위로 버스가 다니고 있냐고요. 마을 버스도 이쪽 구 저쪽 구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구가 독립된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어디를 단위로 생활을 하는 거고요. 특별시를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산, 인천 분들은 광역시 전체를 생활 단위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체계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게 상하 관계이긴 하지만 그걸 깨트리고 가장 국민 생활에 더 밀착해서 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에서만 가장 중요한 국토개혁법에서만 뭐가 나오는 거고요. 특광시군이 나오는 거죠. 6개 법 중에서요. 6개 법 적용.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군구입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라고요. 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로 가는 겁니다. 어느 법에서만 특광시군이 나오는 거고요. 국토개혁법에서만 특광시군이 나오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국토개혁법에서만 또 가장 국민생활과 밀착한 단위에서 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에만 특광시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글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할 필요는 없으니까 4글자 뭐요? 특광시군을 3글자 뭐로 하자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걸 줄여서 4글자 특광시군이라고 하자고요. 특광시군 3글자로 바꾸면 뭐고요? 도시군. 4글자로 바꾸면 특광시군. 도시군 뜻이 뭐라고요? 뜻은 긴 얘기는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설명이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냥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도시군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천안은 천안 따로요. 아산은 아산 따로요. 서산 따로, 당진 따로, 태안 따로, 그다음에 보령 따로, 서천 따로 각각 따로 자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이게 예외로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닌 거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시, 군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 우리 군. 근데 서울은 워낙 바글거리니까 구 단위로 할 수가 없어서 특별시로 간 거고 인천, 대구 역시 워낙 바글거리니까 구 단위로 할 수 없어서 광역시로 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름 자체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요. 예외인 거죠. 그래서 기본 체계는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 이게 기본 흐름인 거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얘가 좀 희한한 것들인 거죠. 너무 왜 이렇게 바글거리냐고요. 아무튼 바글바글 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처리해 놓은 거지. 이건 특별한 거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군이 초점이죠. 우리 시군에 맞춰서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또 저기다 붙이면 계속 이제 저 그림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한 군데다 다 모으지 않고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도시군 이제 또 별도의 내용이에요.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도시군이 4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뭐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도시군 계획의 셋째 줄 뭐가 있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또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도시군을 네 글자로 바꾸면 특광시군인데 도시군을 길게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렸을 때는 그러니까 도시군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한 곳 그러니까 우리 어느 쪽에서는 우리라고 부를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 거죠.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쪽 알아서 하고요. 우리 동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통반리도 아니고 읍면동도 아니고 시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러저러한 것들 용용용 입지 기계장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짚은 건 여기까지인 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시군 특광시군은 꼭 염두에 두시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내용 보면서 더 이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